화승 인더스트리에 이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2022년 3분기 누적 연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연이어서 그 연결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 그 결론도 그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결 상태로서도 그 이자 부채가 높아가지고 경영권 방어선이 초과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먼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표현상으로는 지주회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등 승인 등을 통합관리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 화승 인더스트리가 최대 주주면은 화승 인더스트리의 어때 방침을 또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 지주회사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대부분 그 관할하는 게 그 해외 내 국내보다도 그 국외에 있는 어떤 그 종속기업 그 공장들에 대한 관할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2015년에 이 지주회사 성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자기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정작 화승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역시 빠졌고요. 6,850원이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이제 9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가 화승 인더스트리로 71.67%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41%, 그 다음에 외국인이 또 4.61, 5%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5% 가까워서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JP 모건이 또 그 눈에 띄네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감기 기운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연결인데요. 연결 아니고 개별은 뭐 분석할 의미가 좀 없고요. 왜냐 그러면은 직원이 5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5명뿐이 안 되는 회사를 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 기업 공개를 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냐. 뭐 쓸데없이 문어발식으로 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게 되네요. 어쨌든 그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 58.1%나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5.2%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으면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좀 늘었고 81%로 판매관리비가 33%선 증가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은 무려 786.8%나 증가한 거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요. 이 스캡티시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 회사의 결산 서류에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스캡티시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2.9%로 그 매출 증가율보다 더 뛰었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됐다. 이렇게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스루풋율은 0.9%가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이 47.9% 증가했습니다만은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흑자로
271억 원의 흑자가 돼서 450%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가 회계는 한 760%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스루프상으로는 한 450%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214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상품 제품 제공품인데요. 389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공품 증가가 더 많네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이 제공품이 연결로 이렇게 그 집계를 하는데 과연 이만큼 물건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욕심 같아서 옛날 그 현업에 있을 때는 재고시사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재고인지 그것도 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회사는 또한 이 비공개를 했어요. 3분기 거를. 그래서 그 전년도 가공 비율이 56.8%인데 연간 원재료 가격이 아까 그 상승한 거로 이렇게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가공 비율이 55%로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은 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하고서 모두 그 역산으로 풀이해낸 겁니다. 그 결과 그 CSM 매출 원가 재료비는 61.9%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7.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5.8% 증가했는데 제품 가격 추이는 13%, 화성 인더스트리하고도 유사하게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격 상승 압박률을 계산해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5.8%밖에 되질 않는데 재료 비율이 45%니까 가격 상승 압박률은 2.6%다. 그런데 가격을 13%나 올렸다. 더 원재료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서 그 식사 가격이 오른 거 홍보할 때 식사재 가격이 그 인상이 돼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가격을 뭐 얼마 올렸습니다라고 알림문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화승 그 엔터프라이즈가 어디 납품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 거꾸로 이제 그 B2C 거래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만은 만약에 B2B 거래로 그 대량으로 어딜 뭐 유통 구조 하는 데다가 물건을 넘긴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요즘 뭐 그 법으로 패스했다는 그 납품 가격 원재료 연동제에 반하는 거죠. 반한다기보다도 이건 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768%나 오르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검증 3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1, 2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기준이 이게 좀 문제가 좀 크게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에 현금이 2,970억이 나간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무상태표에 그 전체 재고자산이 증가한 거는 809억 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2,16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슨 어떤 그 자회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재고를 넘긴 게 한 84억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줘도 2076억 원의 현금은 어디 공중으로 날라갔다. 1, 2푼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뭔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 흐름표 양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한다면 추적이 가능한데 그런 걸 다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분기 보고서다 띡띡 던져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다음에 증권에서나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2천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2022년 말 결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지? 연결이라는 게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운영 비용도 뭐그 3분기께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작년 걸 보면은 그 인건비가 2,838억 원으로서 1.8% 증가 정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 연료비가 27.4%, 운반비 및 수출 부대비가 24.7%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도 9.5% 증가한 것으로 작년 실적은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증가를 하고 상승을 하고 스루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하고서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자력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되는데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는 원자력 가격 올랐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더 올랐죠. 근데 판매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요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50%만 패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간 게 아니고 13%나 크게 인상을 시켰죠. 그럼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 성립이 안 된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회사가 연말에 어떻게 결산을 다시 해낼지 궁금합니다만은 매우 좀 그 회계 투명성이 영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그룹군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레버리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경영권 방어선인 50%가 넘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 가면 이게 또 좀 더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돈이 뭐 어딘가 잠겨가지고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차입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연간 쪽은 현금 재무제표도 그 보면서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도 추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연간 할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경영 레버리지율도 그 이자 부채를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을 예측하면 한 1조 6천억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1조 6천억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남는 돈은 728억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은 재고가 25% 증가할 것으로 보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25%만큼 재고가 준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 185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고를 못 줄이면 돈이 재고에 꽉 잠기게 되죠. 이런 그 모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스루풋 그 타임즈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생존에 기여를 했느냐. 생존에 기여를 못한 거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기업들이 막 어느 정도 쭉쭉 생존을 하고는 있는데 그 단계로 그 기업 및 국가의 이익으로서
기여도를 볼 때 재고의 그 증가가 결코 그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재고의 그 감소는 영업이익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재고를 못 줄인다 그러는 게 모순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표로 좀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그 스루풋은 이 원가 회계보다도 요거를 그냥 나쁜 단가라고 보면은 한 2만원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58만원에. 아까 원가 회계는 160만원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29,0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한 3.7%만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우리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았으니까 물량을 좀 더 판매를 더 하게 물량을 더 얹어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통 구조망에 그렇게 되면은 그 매출은 169만 6천 원 선이 돼가지고 99,000원, 29,000원짜리가 99,000원 영업이익이 나게 돼 있는 거고 반대로 그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를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계약 당시 금액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화성 엔터프라이즈 2022년도 3분기 연결 실적을 스루풋 회계에서 분석을 했고 무려 2천억 원대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